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인 미국의 F-22가 작전부대에 배치된 것이 2008년 1월로 벌써 10년도 더 이전의 일이다. 흔히들 여기에 맞설 전투기로 지명하는 것이 러시아가 아직 개발 중이라는 T-50, 108을 들곤 한다. 물론 스텔스기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형상 자체가 미국의 F-2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스텔스기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일단 아래 그림을 보자. 사실상 수-35S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동체 설계임을 알 수 있다. 프로파일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이외에는 원래의 컨셉 자체가 새롭게 설계되었다기보다는 수-35S의 것으로부터 개량의 형태로 채택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에어 인테이크 부분은 좀 덜 돌출되게 설계되었으나 제트 엔진의 압축팬이 전방에서 볼 때 완전히 감추어지지 않은 구조이며 에어 인테이크는 S형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으로 나온 절개도면도 있으니 참고 바란다. 테일붐과 엔진 배기구 부분은 수-35S의 것을 대체로 그대로 채. 러시아의 당국자들은 수-35S 대비 100파는 대략 140 정도의 RCS 값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는데 그렇다면 RCS 값은 대략 0.3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의 F-22나 F-35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큰 수준이다. 한국 위키에는 플라즈마 스텔스니 어쩌니 써있는데 그건 일단 무시하고 영문 위키에는 수-27의 대략 130 수준의 RCS를 가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CS 값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큐리티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으니 참조 바란다. 편집자 주 참고로 RCS 값은 당연히 최고의 군사기밀이다. 따라서 어느 기체의 RCS 값이 얼마니 하는 아래의 자료는 100% 추정일 뿐이다. 그 소스가 비록 그 나라 공군 관계자라 할지라도 그렇다. 스텔스 항공기의 RCS는 일반적으로 기존 비행기보다 크기가 수십 배 이상 작으며 종종 작은 새 또는 큰 곤충의 RCS와 비슷합니다. FA-22의 정면에서 40dBm 대리석 크기이고 F-35는 30dBm 골프 공이 크기이며 F-35는 엔진 배기가스를 위한 레이더 블러커를 설계하지 않아 엔지니어들이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에 후방으로부터의 취약성이 적습니다. 항공조 및 우주기술 2005년 11월 14일 페이지 27 F-35의 은밀함은 B-2 폭격기보다 조금 나아졌으며 이는 이전의 F-117보다 2배 뛰어나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매우 작은 횡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B-26 폭격기의 RCS는 특정 각도에서 35dBm 31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대조적으로 B-2 스텔스 폭격기의 RCS는 약 40dBm로 널리 보고되었다. F-4와 같은 재래식 전투기는 약 6평방미터/제곱미터의 RCS를 가지고 있으며 규모가 크지만 관찰력이 떨어지는 B-2 폭격기는 첨단 스텔스 기술을 설계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계정은 RCS 약 0.75제곱미터 이것은
널리 보고된 40dbm2보다 4계단의 매진투드가 일부 보고에 따르면 B2는 조류 0.01제곱미터 또는 20dB 이하의 정면 레이더 횡단면을 제공합니다. UAV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전형적인 순항 미사일은 1제곱미터의 범위의 RCS를 갖는다. (1970년대에) 설계된 토마호크 ALCM은 이용 가능한 비교적 간단하고 관찰 가능한 기술을 이용하여 RCS가 0.05제곱미터 미만이다. 즉 S-35S의 140 혹은 수-27의 130 수준이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러시아가 백파의 획득으로 원하는 게 따로 있을 수는 있지만 말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에서 따로 기술하겠다. 기타 트러스트 벡터링 노즐은 당연히 채택하고 있으며 F-22의 2차원 방식이 아닌 러시아가 여태까지 선보여온 3차원 방식이라고 한다. AL-41F라고 명명된 엔진은 당연히 AL-31 생산 코드 세턴 117S의 발전형이겠고 매체들이 추정하기로는 슈퍼크루징도 당연히 될 것이라고 한다. 과연 러시아는 108을 배치할 것인가? 물론 아직까지 러시아 당국이 배치하겠다고 공언했으니 배치할 것이다. 이미 들인 개발 비용 그리고 소이미그 야코블레프가 협력하며 러시아의 모든 기술을 쏟아부어 개발한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작년 말 러시아 항공우주군 사령관인 빅토르 본다레프는 이르면 2017년부터 양산된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편집자 주 이글은 애초 3월 26일 올렸으며 당시 찾아본 자료에 기초하여 2017년 양산이라고 기재하였으나 3월 27일 찾아본 자료 러시아보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기 바란다. 그러나 항상 꼬아보기 좋아하는 나로서는 왜 배치하여야 하는가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싶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왜 배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러시아 내부에서도 의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관료들이라면 과거처럼 미국과 맞짱을 뜨기보다 일정 수준의 핵전력을 갖춤으로써 대미 전력을 구축하고 현재 네이토에 편입된 구동 유럽과 노르딕 몇 개 국가에 대한 견제와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 정도를 중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면 실상 백파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백파는 미국의 F-22 대비보다 더 멀티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스텔스 성능보다는 기동 성능에 보다 더 역점을 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 실상 스텔스 능력과 스텔스기에 대한 탐지 능력을 제외하고 본다면 4세대급 전투기 중 최상위 레벨에 위치하고 있는 수-35S와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스텔스 성능 자체가 큰 팩터이긴 하지만 말이다. 가령 백파는 여러 개의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하여 적 스텔스기 탐지 능력을 극대화하겠는 것으로 보이나 그건 수-35S에도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왜 수-35S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일 팩8을 배치해야 하나? 물론 F-22와 달리 러시아와의 접점 지역에 훨씬 더 많이 배치될 F-35를 고려하면 팩8의 배치는 당연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러시아가 미국 혹은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을 침략할 때의 이야기이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팩8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고민은 기술적인 이유보다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본다. 섬-20보다는 더 훌륭한 스텔스 기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팩8은 아직은 계획상의 전투기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다.